얼마 전 만원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입문 앞에 한 할머니의 짐이 놓여 있었는데 출입문 앞이 혼잡해 내릴 때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제가 넘어지면서 하차하려는 다른 사람들 몇 명도 도미노처럼 넘어졌어요. 이 일로 저는 발을 심하게 삐어 깁스를 하게 됐고 다른 사람들 몇 명도 경미한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런 경우 짐 주인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지하철 측에는 어떤 책임도 묻기 어려운가요? 라고 보내주셨군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지금 다리 빨리 나으셔야 될 텐데 할머니께서 문 앞에 짐을 좀 놓아두셨나 본데 그걸 못 보고 좀 넘어지셨나 봐요. 자, 이럴 때 할머니께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네, 일단은 아무래도 혼잡한 예. 만원 지하철 내 사고라서 여기에 이제 기여한 과실을 정확히 따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네. 따라서 100% 짐을 놔둔 할머니의 과실로는 사실상 보긴 좀 어려울 어렵죠.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은 출입문 부근은 출입문 개폐 시에 탑승과 하차를 위해 승객들이 사실 무리하게 밀기도 하고 맞아요. 예, 서로 밀어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시니까 도미노처럼 아마 밀려서 넘어지신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 사실 현실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우선 이용하신 해당 지하철 공사 측에 영업배상 책임 공제 가입 여부 이런 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네. 승객들의 하차 시에 이런 인사사고에 대해서 치료비 보상이 가능한지 그 보험 공제에서 보상이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상담자분이라든지 그 할머님 승객 분들이 가입하신 개인 보험에 일상생활 책임 배상 보험에 대한 특약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타인에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끼친 네.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도록 보험금이 나가거든요. 네. 그런 부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또 나아가 이제 이분이 직장인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은 산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실 거거든요. 예. 그럼 이게 출퇴근길 재해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치신 그 본인의 치료비는 산재보험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행 중에 다른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어느 쪽에 책임이 좀 있는 걸까요? 네. 그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걸어 다니면서 보행 중에도 그 스마트폰을 보거나 문자 맞아요. 메시지를 보내신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러다 많이 사고가 또 나잖아요. 네, 볼 수가 예. 있죠. 네. 문제는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서 고개를 숙인 채 네. 걷다 보면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등 다양한 이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이 경우에 이제 대비하기가 좀 어렵겠죠. 네, 따라서 보행자도 그 전방을 살피면서 다른 네. 사람과의 충돌을 피해서 보행하여야 할 안전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 지난해에는 그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행권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그 서울시의 그 조례가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행 중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와 재물에 손해를 입혔다면 네. 보행자로서 안전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책임의 정도는 또 각각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에 따라서 책임을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인 네,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네. 보행권이란 게 또 있었군요.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보면 저희가 전방주시 의무 뭐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행에서도 주의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뭐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뭐 스마트폰을 하고 걸어가고 있었다든지 뭐 앞을 제대로 안 보고 간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뭔가 사고가 났다면 보상이나 치료비 받는데 뭐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는 이유로 뭔가 좀 더 많은 보상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뭐 계단 이런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이제 도보를 하는 경우에도 네. 이제 최소한의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제 그런 규칙 준수를 해야 되고 사회상규상 요구되는 그런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로 인해서 부상이나 기물파손 등이 발생했다면 이를 태만히한 주의 의무 위반, 과실 등은 당연히 그 손해배상에서 참작이 되고 과실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스마트폰 보고 걷지 맙시다 이런 거 캠페인 문구 같은 것도 많이 보고 하니까 걸을 때도 좀 조심해서 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넘어져서 깁스를 했다고 했는데 뒤에 또 줄지어 여러분이 좀 넘어지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일 앞에 넘어지신 분, 뭐 마지막에 넘어지신 분, 중간에 넘어지신 분 다 뭐 치료비 보상 뭐 이런 거 다 똑같을까요?
손해배상액은 실제 이제 손해에 따라서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모두 동일하다고 좀 보기는 좀 이제 어렵습니다. 아, 그 뭐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를 이제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예. 맨 처음 넘어진 사람보다 맨 마지막에 넘어진 분이 더 많이 다쳤을 수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 맨 처음 넘어진 분이 훨씬 더 많이 심하게 다칠 수도 있고. 수도 예. 있고 뭐 사정에 따라 다르겠죠. 또한 그 각 사람에 따라서 주의를 해야 될 그 정도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스마트폰을 보다 미처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서 예. 다치신 분보다는 주의 의무를 잘 하신 분이 훨씬 손해가 작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